자, 시작하겠습니다. 변리사 1차 자연과학의 물리 최종 정리 시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차 문제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의고사죠. 자, 1번 문제는 변리사 기출 문제하고 유사 문제입니다. 꼼꼼히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쪽 끝이 천장에 고정된 실의 다른 쪽 끝에 질량 m 물체가 매달려 단진자 운동을 한다.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0.6 mg이다. 물체가 최저점에 있을 때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해서 질문을 했죠. 그럼 밑줄. 물체가 최고점에 있을 때 장력의 크기는 0.6 mg이다. 여기다 밑줄 그시고요. 얘가 1번. 자, 두 번째는 물체가 최저점에 있을 때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얘가 2번 해서 이제 장력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시험에 유사 문제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별표 치시고요. 난이도는 상입니다. 좀 오래 풀으셔야 돼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자, 꼼꼼하게 한번 1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고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고 이렇게 단진자 운동을 하니까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각도 세타이고 이 상태에서 최고점이니까 속도가 0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힘을 분석해 보면 아래쪽으로 중력,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를 연장해서 이쪽으로 힘의 분해를 생각해서 여기가 세타. 그러면 mg가 세타 방향으로 분해될 때는 mg 코사인 세타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은 mg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럴 때 장력 방향은 물체를 잡아당기는 게 장력이니까 장력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얘는 정지인데 정지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안 움직인다는 뜻에서 둘이 같다.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최고점에서 정지 상태에서 mg가 직각분해 이쪽으로는 mg 코사인 세타로 분해되고 이쪽으로는 mg 사인 세타로 분해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거를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두 힘이 같다 해서 두 힘이 같다로 놓고 나서 식을 장력은 mg 코사인 세타랑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장력이 얼마라고 그랬는가 하면 장력의 크기는 0.6 mg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장력은 0.6 mg는 mg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둘이 같으니까 약분 코사인 세타는 0.6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0.6을 구해서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는 0.6이다를 구한 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를 해봅시다. 자, 필요 없는 건 다 지우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그림을 활용해서 다시 풀어봅시다. 처음 속도가 0인데, 이물체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속도가 V라고 하고 바닥에서의 속도를 이렇게 표시해 줍시다. 자, 그러면 분석하기 위해서 이것도 좀 잘 보이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V인데 두 개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을 분석해 보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가 L이면 여기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6이니까 여기다 적어주시면 여기는 0.6L이다. 이렇게 적고, 정말 자주 나오는 풀이니까 이것도 별표. 그러면 떨어진 거리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L이고 여기도 L인데 여기가 0.6L이니까 여기는 0.4L. 그래서 정확하게 처음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 떨어진 높이는 0.4L일 것이다. 해서 전체가 L인데 여기가 0.6L이니까 여기는 0.4L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 풀이가 굉장히 유명한 풀이니까 별표고, 자, 반드시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0.4L.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서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0.4만큼 떨어졌다 라고 하면 에너지 보존을 적용시켜서 속도를 구하면 속도는 루트 EGH가 될 것이다. 우리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속도를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속도는 루트 2 곱하기 G 곱하기 0.4L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루트 0.8GL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구해서 얘가 2번. 자, 이렇게 해서 2번을 구했고요. 마지막 질문은 바닥에서의 장력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천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 운동은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원운동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원운동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를 단진동 운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원운동의 일부로 봐서 원운동으로 해석해도 되죠.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관점이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원운동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 한다라고 하는 공식을 적고 그 다음에 구심력은 아래쪽으로는 mg, 위쪽으로는 장력, 그 다음에 원운동은 이쪽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상황을 식으로 적는 거죠. 둘이 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둘이 같으면 직진하고 이쪽이 커야지만 이렇게 원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구심력은 원의 중심 방향의 힘들을 계산한 걸 구심력이라고 하니까 구심력은 장력 마이너스 mg. 두 개가 반대 방향이니까 서로 빼줘야겠죠. 그리고 이 힘이 이겨야지 원운동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구심력을 적고 원운동 한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므로 장력은 mg 더하기 n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라고 적고 이것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강조, 별표. 그래서
수직 원운동 바닥에서의 장력은, 이거를 바닥에서의 장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바닥에서의 장력은 mg 더하기 n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다. 암기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L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바닥에서의 장력은 mg 더하기 n 곱하기 반지름은 L이고, 아까 우리가 구한 V가 있죠? V는 루트 0.8GL이었으니까 아까 우리가 구한 V를 여기다 쏙 집어넣어서 여기다 적어주시면 0.8GL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약분 전체적으로 장력은 mg 더하기 0.8mg, 그러므로 1.8mg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푸는 난이도 상 문제인데 기출문제하고 유사문제니까 기출문제에서 배우셨던 여러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좀 빨리 푸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2번 문제는 제가 이제 보통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서 별내사에서 나올 만한 문제를 선택해서 갖고 왔는데, 휘트스톤 브릿지는 정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쪽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기의 회로에서 검유기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저항 A의 크기는, 그래서 이 저항의 크기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은 회로 그림을 쓱 보니까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휘트스톤 브릿지를 배우셔서 이제 회로 모습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골로 저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가운데 검유계가 있는 모습을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부르니까 이거는 암기.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운 공식은 이렇게 돼 있죠. 휘트스톤 브릿지에 검유계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게 조건이죠. 검유계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뭐가 같은가 하면 대각선 곱이 같다. 그래서 R1 곱하기 R4는 R2 곱하기 R3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곱이 같다.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공식을 안 외우고 있으면 풀기가 좀 힘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식이. 자, 검유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뭐하고 뭐 같은가 하면 여기를 VA라고 전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VB 전이라고 부르면 검유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 VA하고 VB가 같다.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서 얘를 3번으로 하고 별표 해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휘트스톤 브릿지 공식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 복잡한 회로니까 등가 회로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등가 회로로 바꿔서 세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검유계의 전류가 얘가 0인 거는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면 대각선 곱이 같은데 여기는 2옴, 여기는 8옴, 여기는 6옴, 여기는 모르니까 RX 이렇게 놓고 얘네 둘이 병렬인데 병렬이 RX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각선 곱이 같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것이 같다. 그러므로 식을 적으면 6 곱하기 RX는 2 곱하기 8과 같다. 그래서 RX는
6분의 16이다. 이렇게 해서 RX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병렬인데 합쳐서 RX가 됐으니까 병렬 공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필요 없는 거는 다 지우고 병렬 공식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이렇게 병렬 공식을 가볍게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얘가 결과죠. 결과는 6분의 16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반대로 그려야 되니까 분수니까 16분의 6이라고 적고 이것은 R1 더하기 R2니까 R1은 얘, R2는 RA. 그래서 8분의 1 더하기 RA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RA분의 1은 자 16분의 6 넘어가면 16분의 2 16분의 4 남죠. 16분의 4이다. 그러므로 4분의 1이다. 그러므로 RA는 4옴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휘트스톤 브릿지를 배운 후에 그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그림은 길이가 L인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에 갇힌 입자에 대해 양자수 N1, N2, M3에 해당하는 파동함수와 각 상태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E2-E1이 E0일 때 E3-E2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무한 포텐셜 우물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무한 포텐셜 우물 이렇게 밑줄을 긋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E2 자, 조건이 E2-E1은 E0 일 때 E3-E2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인데 자, 요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E는 (8m L제곱분의 H제곱 N제곱이라고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이 공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기출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죠. 이 공식을 아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이도 중하 문제라서 바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E2-E1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자, 공통이 8m L제곱 여기 길이가 L이니까 8m L제곱 H제곱 공통이고 여기만 바뀌죠. 그래서 8m L제곱 H제곱 공통이고 여기만 바뀌는데 서로 빼주는 거니까 2를 집어넣으면 4, 2를 집어넣으면 1, 그래서 4 빼기 1은 8m L제곱 H제곱의 3 해서 요거가 답인 기출문제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E0라고 하죠. 그 다음에 E3-E2는 공통은 H제곱 8m L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3 빼기 2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9,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4,
그래서 9 빼기 4는 8m L제곱분의 H제곱 5가 되고 얘는 모르는 값이니까 2x. 그래서 얘를 구하시오. 문제에서 이렇게 준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헷갈리지 않은 방법은 위아래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필요 없는 거는 약분되고 정확하게 다시 아래쪽에다 적어주시면 5분의 3은 2제로 2x. 그러면 우리는 2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2x는 2제로는 여기 남고 그렇죠? 얘를 넘겨주면 여기 남고 넘겨주면 3분의 5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제로 곱하기 3분의 5가 답이다. 를 선택해 주시면 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동안 이 공식을 쓰는 문제가 출제 안 됐기 때문에 복습 겸 이 문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반드시 맞히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읽고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지면과 수직하고 서로 평행한 두 정급판 사이에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저런체 실의 한쪽 끝은 지면과 평행한 천장에 고정되고 다른 쪽 끝에는 질량 M이고 전하량 플러스 Q인 저런체 공이 매달려 두 전급판 사이에 놓여 있다. 지면과 수직한 연직선에 대하여 저런체 실이 세타의 각을 이루며 공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두 전극판 사이의 전기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해서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공이 평형 상태에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공이 평형 상태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정지 상태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공에다가 정지 상태인 거를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이 받는 전체적인 힘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만히 봤더니 이 공은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겠죠. mg. 그래서 질량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실에 매달려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장력을 받을 테니까 물체를 잡아당기는 장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래요. 그러면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잡아당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F라고 하는 전기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는 전기장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장 2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전기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기력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전하가 전기장을 만나면 전기력을 받는다 라고 하는 F는 QE 현상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공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요거를 적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플러스 Q가 있으면 전기장이 플러스를 만나면 전기력을 받는다. 전기력 공식이 바로 그런 뜻이죠. Q가 전기장을 만나면 전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다 풀었고, 자, 이제 정지를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는 중력과 장력과 전기력을 받아서 정지에 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물체를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장력,
이렇게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린 거죠. 약간 삐뚤어졌는데 어쨌든 아이고 다시 그릴게요. 이쪽으로 장력 이렇게 장력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장력 다음에 중력도 받고 있으니까 중력을 이쪽으로 중력도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죠. 그래서 장력과 수직선의 각도는 세타. 그래서 세타. 그러면 이게 중력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서로 직각관계니까 여기다가 직각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역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어떤 물체가 장력을 받고 중력을 받고 수평힘을 받으면 제자리로 오면 정지. 왜냐하면 힘이 0이니까. 그래서 장력 더하기 중력 더하기 전기력을 받았더니 제자리로 와서 힘이 0이라서 정지. 그래서 전체 받은 힘이 0이므로 정지라고 하는 이 그림을 반드시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 F를 mg로 표현해서 답을 구하래요. 그래서 두 개의 관계는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는 mg분의 f이다. 그러므로 f는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 그림에서 탄젠트 세타를 구해서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힘은 전기력이니까 전기력은 QE, Q는 큰 Q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QE는 mg 탄젠트 세타. 그러므로 질문이 전기장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전기장 E는 Q 나누기 mg 탄젠트 세타이다. 그래서 Q분의 mg 탄젠트 세타가 답입니다. 그러면 답을 찾아보시면 3번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전하가 전기장을 만나면 전기력을 받는데 그때 공식은 F는 QE. 전하가 전기장을 만나서 전기력을 받는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배우신 공식이죠. 이 공식을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바다에 빙산이 떠 있다. 바닷물의 밀도를 로 S, 빙산의 밀도를 로 I라고 할 때 바다 위로 드러난 빙산의 부피 나누기 전체 빙산 부피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하래요. 그래서 바닷물의 밀도를 로 S, 빙산의 밀도를 로 I 일 때 이것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유체역학에서 부력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다에 빙산이 떠 있어서 정지해 있다는 뜻이죠. 그림을 그리면서 꼼꼼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의 밀도는 로 S. 그래서 얘는 로 S.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빙산을 이렇게 그려줍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V1, 요거를 V2 이렇게 해놓고 얘는 정지 상태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그 다음에 부력은 위쪽으로 받는다. 그러면 부력 공식이 F는 로 보이지니까 요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부력은 액체랑 만나는 부분이 부력을 받으니까 이런 물체가 액체랑 만나야지 부력을 받죠. 그래서 이 밀도는 액체의 밀도죠. 그래서 부력 로 S, 그 다음에 잠긴 부피가 부력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V2 G가 부력이고 둘이 같기 때문에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현상이 다 분석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랑 뭐랑 같습니까? 그러면 mg는 로 S V2G랑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력 문제는 항상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이 물체의 질량이죠. 그러면 물체의 밀도, 물체의 부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물체의 질량은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물체, 빙산의 밀도를 로 i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새로 적어주시면 얘는 질량은 로 i, 전체 부피는 v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다시 식을 적으면 로 i vg는 로 s v2g 이렇게 적고 필요 없는 거 약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물어봤는가 하면 바다 위로 드러난 빙산 부피 V1이에요. 그래서 V1 전체 분산 부피 나누기 V를 구하래요. 그러면 V2는 필요 없으니까 전체 부피는 V1 더하기 V2이다. 그러므로 V2는 전체 부피 마이너스 V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겨서 요 식을 적고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V2는 답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로 i V는 로 S V 마이너스 V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넘깁시다. 그래서 로 i 나누기 로 S V는 V 마이너스 V1이다. 그러므로 정리 V1는 얘가 넘어가고 넘어오면 되니까 1 마이너스 로 i 로 S V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질문은 V1 나누기 V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마지막으로 넘겨주시면 V1 나누기 V는 1 마이너스 로 i 로 S이다. 해서 1 마이너스 i 나누기 S 이것이 답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i 나누기 S 해서 답은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문제 풀이랑 똑같이 풀렸어요. 뭔가 하면은 정지 상태일 때 부력과 무게가 같다. 부력과 중력이 같다. 해서 식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이다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가 살짝 다른 거죠. 문제에 맞게 변수를 정리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유사 문제가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기와 같이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균일한 구가 수평면에서 V의 속력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다가 빗면을 따라 굴러 올라간다. 마찰에 의한 손실을 무시할 경우 공이 멈추게 되는 높이 h는 단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균일한 구의 관성 모먼트는 5분의 2 mr제곱이다. 자, 회전관성이 5분의 2 mr제곱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거는 지식으로 알고 있죠.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갈 때는 마찰력에 의한 손실이 없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살펴보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볼까요? 얘가 직진하면서 회전도 하죠. 그래서 회전하는 모습도 이렇게 그려주고 직진하면서 회전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꼭대기니까 나중 속도는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얘는 운동 에너지만 있고 얘는 위치 에너지만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적고 처음 에너지는 회전 운동 에너지하고 직진 운동 에너지가 같이 있다. 여기다가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는 병진 운동 에너지하고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고 나중에는 정지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만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에너지 보존이 깔끔하게 적힌 것이고 열 에너지 같은 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2분의 1 mv제곱 그대로 적어주시고 더하기 2분의 1 얘는 5분의 2 m r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n 곱하기 gh 그 다음에 v는 r 오메가가 공식이죠. 이 공식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10분의 2 m v제곱은 mgh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에너지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동에너지는 10분의 7 mv제곱이 되고 얘는 mgh가 된다. 여기서 m은 약분. 그래서 h를 구하래요. 그러므로 h는 10분의 g에 7v제곱이 된다. 이렇게 가볍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공식 하나로 쭉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하. 그래서 중간에 계산할 게 좀 있으니까 난이도 중하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10분의 7 지분의 v제곱이니까 10분의 7 지분의 v제곱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유사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푸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별표. 난이도가 낮아도 한 문제죠. 난이도가 높아도 한 문제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별표하시고 꼼꼼하게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7번 문제도 기본 문제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풀어봅시다. 자, 7번 문제.
보기의 회로에서 전기 용량이 각각 C1은 15, C2는 10, C3는 20인 축전기를 전압 30V로 가득 충전했을 때 축전기 C2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의 크기는 해서 미리줄로 계산하래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림을 봅시다. 그냥 회로 분석 문제입니다. 자, 얘는 병렬, 직렬 문제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절대로 못 풀고 등가 회로를 만들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를 등가 회로로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선과 전선 사이에 축전기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병렬이다.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하면서 해보면 전선 사이에 축전기들이 있으면 병렬이다. 그리고 병렬은 전압 같다. 이것이 기본이니까 이렇게 적고, 그렇다면 등가 회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등가 회로를 그려주시면 간단하게 회로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건전지.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는 30V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C1은 15, 여기는 15 마이크로 패럿. 그 다음에 여기는 10하고 20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인데 10하고 20 더하면 병렬이니까 그냥 더하면 30이죠. 그래서 여기는 30 마이크로 패럿 해서 이 문제 회로를 등가 회로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로를 분석하면 되는데 둘은 직렬이죠. 그래서 직렬 공식, 직렬일 때 전압비는 축전기 용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용량이 몇 대 몇인가 하면 용량이 1대 2예요. 그래서 축전기 용량이 1대 2니까 이렇게 30V를 1대 2로 나누면 10V, 20V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전압은 용량에 반비례하니까 용량이 작을수록 높은 전압이 걸리고 용량이 클수록 낮은 전압이 걸린다. 이게 중요해서 요거 연습하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축전기가 1대 2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걸리는 전압은 용량에 반비례하니까 10V, 20V 나눈 다음에 20V가 용량이 작은데 10V가 용량이 큰데 걸린다. 그러므로 이쪽이 용량이 크니까 걸리는 전압은 여기는 20V가 걸리고 여기는 10V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원래 회로를 등가 회로로 바꿔서 걸리는 전압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원래 회로에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10V는 병렬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고 병렬일 때 이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전압이 같게 여기도 10V, 여기도 10V 걸리고 20V는 여기 걸린다. 이게 결론이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값은 지우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우고 여기는 20V가 걸리고 원래 회로에다가 여기는 10V, 여기는 10V가 걸리고 여기는 10 마이크로 패럿, 여기는 20 마이크로 패럿이다라고 이제
구한 결과를 10V를 그대로 10V, 10V, 20V를 그대로 20V로 적어주시면 회로 분석이 끝났죠. 그래서 요거 연습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는 다 지우고요. 싹 다 지우고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공식 2분의 1 CV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에너지는 2분의 1 10 마이크로 페럿 10 마이크로 페럿 그 다음에 전압은 10V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제곱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개, 2개, 마이너스 6개니까 마이너스 3개 이렇게 되고 단위는 줄.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이니까 0.5 밀리줄이다. 해서 변리사 문제는 단위 맞히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니까 단위 맞히는 것도 조심해서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저장된 전기 비치 에너지는 0.5 mJ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답을 찾으시면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뭐 이것도 기본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변리사 출제 추세가 기본 문제도 물어보니까 이것도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추천 문제입니다. 별표. 그리고 난이도는 낮습니다. 난이도는 중하 정도 돼요. 자, 꼼꼼히 읽어봅시다. 8번 문제. 보기는 입자 AB의 운동 에너지와 물질파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AB의 질량이 각각 MA, MB일 때 MA 대 MB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AB의 질량비를 구하래요. 근데 운동 에너지와 물질파의 파장을 이용해서 이제 질량비를 구하세요. 이게 질문이죠. 그러면 현대물리학에서 운동 에너지와 물질파 파장을 계산하는 방법은 1번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으로도 쓰이지만 2m분의 m의 제곱 v제곱으로도 쓴다. 얘가 기본이죠. 두 번째는 물질파의 파장은 h 나누기 mv이다. 라고 적고 요 주어진 게 운동 에너지하고 물질파 파장이니까 요 두 공식을 사용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겠죠. 그런데 얘네는 현대물리학에서 너무나 자주 합쳐지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1에 h제곱 남자 제곱으로 적거나 이것도 등가식이죠. 물질파 파장은 h 나누기 루트 2m2이다.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습 삼아서 적어봤고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죠. 별표. 그리고 이것도 암기하고 있는 거 별표. 해서 이걸 가지고 푸는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얘네 둘을 엮어서 이걸 만드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거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외우고 있자. 그러면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 문제는 싹 다 지운 다음에
이걸 가지고 풀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질량 M은 E 람다의 제곱 M이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H 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변수를 보면서 A, B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MA는 H제곱 2는 그대로 곱하기 4E 제로 4E 제로 곱하기 람다를 그대로 주어주시면 람다 제로의 제곱이고 MB는 H제곱 2는 그대로 곱하기 2제로 2람다 제로 그러면 2제로 곱하기 4람다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거를 제거하면 H 제거하고 E 제거하고 람다 제로 제거하면 8분의 1. 그러므로 질량 B는 같다. 1대 1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제가 별표 표시하라고 말씀드렸고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질량으로 정리해서 바로 풀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부피, 압력, 온도가 각각 10, 15인 이상기체에서 부피와 압력이 각각 5, 15가 되었을 때의 온도는 얼마입니까? 이 이상기체의 몰수는 일정하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자, 기체 문제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항상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기체 문제이므로, 항상 PV는 nRT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적어 봤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풀 수 있는데, 몰수는 일정하다는 조건이 주어졌죠. 그래서, 기체 문제에서 몰수가 같을 때는, 보일샤를의 법칙인 T분의 PV는 T-P-V-로 풀이하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조건이죠. 몰수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주어지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보다는 보일샤를의 법칙을 사용하면 문제풀이가 좀 더 편리하고 왜냐하면 미리 비교해 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어진 조건을 맞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몰수가 같은 경우에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는 보일샤를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거를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도 그렇고 보일샤를의 법칙도 그렇고 이 T는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이 T들은 절대 온도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거를 주의하자. 근데 문제에서 섭씨 온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절대 온도로 바꿔야죠. 그럼 여기다가 15도씨 적고 273을 더하면 288K가 돼서 절대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 온도를 여기다 집어넣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지우고요. 필요 없는 건 지우고 바로 문제에다 적용시키시면 압력이 10, 부피가 10, 그다음 온도는 288. 그래서
압력이 10, 부피가 10, 온도는 288K는 이쪽으로 압력이 15, 부피가 5, 그 다음에 온도는 해서 압력이 15, 부피가 5, 온도는 T-. 자, T-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약분하면 2, 나눠주시면 3, 2가 되겠죠. 그러면 4로 288을 나눠주시면 72가 되겠죠. 그래서 2 약분하고 나눠주시면 72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72분의 1은 T-3. 그러므로 T-는 얘가 넘어오면 되니까 3 곱하기 72는 216K. 절대온도로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T-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섭씨 온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주시면 216, 아까랑 비교하면서 하면, 자,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때는 273을 더했으니까 216K를 섭씨 온도로 바꾸고 싶으면 273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섭씨 온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하기가 약간 그렇죠. 얘가 더 크죠. 여기가 더 작으니까 계산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73, 미안합니다. 216K 이렇게 놓고 큰 데서 작은 거를 빼는 게 계산하기가 좋죠. 그래서 여기는 7, 5, 마이너스 도시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때는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고 싶으면 빼준다. 뺄 때 이쪽이 더 크니까 위에다 적고 아래에다 적어서 빼주면 7, 그 다음에 6 빼기 1은 5. 그래서 마이너스 57도씨가 됐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답은 3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산수가 좀 헷갈리는 그런 문제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원통 모양의 실패가 정지해 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R인 곳에서 실패가 감긴 실을 잡아당겨 실이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풀리며 일정한 힘 F가 실패에 전달되어 실패가 미끄러짐 없이 굴러간다. 실패의 질량 중심이 길이 L만큼 이동했을 때 질량 중심의 이동 속력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실패가 미끄러짐 없이 굴러간다. 굴러가고 있으니까 관성 모멘트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원통 모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원통의 관성 모멘트는 여기다가 원통이니까 관성 모멘트 I는 2분의 1 mr 제곱이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변리사 기출문제에서 이거를 외워서 풀게 하니까 원통의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다를 암기한 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질량 중심의 이동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준이 질량 중심이니까 요거를 기준이 이것이다. 질량 중심이 기준이다. 요거를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구르면서 앞으로 간대요.
그리고 힘이 위쪽에 주어진대요. 이런 경우에 마찰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찰력은 앞쪽 방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거는 미안하지만 이거를 증명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증명은 생략하고 이거는 제가 카페에 증명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참고로 카페에 들어있는 증명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힘이 위쪽에 주어지면은 마찰력은 앞쪽 방향에 생긴다. 이것도 외워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걸 시험 보러 가서 이거를 유도해서 증명할 시간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추천드리고 증명은 카페에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운동을 분석해 봅시다. 얘는 구르면서 앞으로 간대요. 그러면 직진 먼저. 첫 번째 1번 직진을 분석하면 F는 MA죠. 공식 F는 MA. 그러면 이 공식을 여기다 적용하면 앞으로 가는 힘은 F하고 마찰력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F 더하기 마찰력 이렇게 적고 질량은 큰 M, 가속도는 A. 그 다음에 직진할 때 대표점은 질량 중심이니까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직진을 분석한 다음에 얘가 구르면서 앞으로 간대요. 그러면 얘가 회전한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회전을 한대요. 그때 토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기준, 여기서 R만큼 있는 곳에서 F로 잡아당긴다. 토크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 힘 F로 잡아당긴다. 그러면은 여기가 회전축이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계 토크, 토크 1, 시계 토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힘을 여기서 잡아당기면 여기 회전축이니까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힘 F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회전할 테니까 반시계 토크죠. 얘는 이렇게, 두 번째는 반시계 토크고, 실제적으로 얘가 구르면서 앞으로 갈 거니까, 구르면서 이렇게 구르면서 앞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구르는 게 우세해야 되니까 T1보다 토크 1번이 토크 2번보다 크다. 그래서 토크 1번이 토크 2번보다 크다. 이렇게 회전을 분석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식은 회전식이니까 회전식은 토크는 R 곱하기 F, 토크는 I 알파, A는 R 곱하기 알파이다. 이게 이제 회전 기본 공식이니까 회전 기본 공식을 적고 요거를 맞춰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크는 R 곱하기 F 토크, R 곱하기 마찰력 토크가 서로 싸워서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R자 토크를 만드니까 여기다가 R 곱하기 F 빼기 R 곱하기 마찰력은, 자, 이거를 적은 것이죠. 그 다음에 I 알파니까 I는 2분의 1 N 곱하기 R의 제곱 알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R 곱하기 알파는 A니까 여기다 적용시키시면 2분의 1 N 곱하기 R 곱하기 A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직진도 하고 회전도 하는 물체라서 식을 이렇게 두 개 적어서 정리를 했는데 두 식을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얘는 R을 약분해서 약분, 그러면 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F 더하기 F는 MA,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F-F 약분이 됐죠. 그래서 F-F는 2분의 1 MA이다. 해서 2분의 1 M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아래를 더해주시면 EF는 2분의 3 MA이다. 그러므로 가속도는 3분의 4 힘 나누기 질량이다.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은 요 그림에서 이렇게 이런 물체가 있을 때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면 마찰력은 앞쪽 방향으로 생기고, 얘가 1번. 두 번째,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구하려면 직진을 분석하고 회전을 분석해서 가속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구한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했더니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3분의 4 힘 나누기 질량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것까지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1번, 2번을 구하는 것까지를 연습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힘도 일정하고 질량도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등가속도예요. 그래서 등가속도이다. 별표. 또는 실패가 미끄러짐 없이 굴러간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가속도는 등가속도이다. 이렇게 요거랑 연결해서 외워놓으시면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죠. 그러면 다 끝났죠? 등가속도로 앞으로 질문이 이거죠. 질문이 실패가 질량 중심의 길이 L만큼 이동했을 때, 실패의 질량 중심이 길이 L만큼 이동했을 때 등가속도 운동으로 질량 중심의 이동 속력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실패가 있을 때 처음 속도가 0인데 얘가 길이 L만큼 이동하는데 처음 속도는 0이고 나중 속도는 0이고 가속도는 등가속도.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얘가 구르면서 앞으로 가더라도 질량 중심은 등가속도 직진 운동을 하니까 공식 V제곱 마이너스 V0는 EAS를 쓸 수 있다.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약분해서 지워지고 V는 루트 EAS가 된다. 그러므로 V는 루트 2 곱하기 아까 구한 게 3분의 4 힘 나누기 질량이니까 여기다가 3분의 4 힘 나누기 질량으로 길이 L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속도는 루트 3n분의 8FL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난이도 최상 문제죠. 그래서 난이도 상문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시험에서 은근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니까 별표. 그리고 뭐가 포인트인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대기에 힘이 작용되고 있고, 그때 마찰력은 같은 방향이고, 얘는 카페에 풀이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속도를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이 가속도는 등가속도이다. 이것을 한번 강조해 보았습니다.
5회차 변리사 1차 시험 모의고사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